막달레나는 9월 19일 폴란드 남서쪽에 있는 보가티나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용 전문학교를 졸업하며 미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원래 그녀의 꿈은 미용사가 아닌 모델이 꿈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모델 오디션에도 참석했고 정말 그 길이 본인 적성에 맞는 길이다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직면한 것은 먹고 사는 생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2016년 막달레나는 미용사로 취직하기 위해 폴란드 브로아브라는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취직도 곧바로 되지 않아 일단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보니 솔로 있던 그녀는 취미생활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마라톤, 자전거 등 익스트림 운동을 즐겨 했습니다. 막달레나는 자리를 잡지 못하자 처음부터 미용사로 취업을 하지 않고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며 틈틈이 취미생활과 운동을 했습니다. 막달레나는 운동하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갔고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하던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며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마르크스는 막달레나의 부모님을 찾아뵈러 서너 번 방문을 했고 막달레나의 부모도 성실한 마르크스를 사위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5일 막달레나는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으로 남자친구 마르크스와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마르샤 알람으로 가는 3주짜리 여행 상품을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여행 상품은 상당히 고가의 상품이라서 망설이긴 했지만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를 위해 과감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막달레나는 남자친구를 놀래주려 출발 전날까지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출발하기 7시간 전에서야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여행 출발을 위해 막달레나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캐리어 가방도 모두 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출발 당일 오전 10시 30분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는 너무 놀랐습니다. 당황하기도 했지만 워낙 긴 여행이라서 직장 때문에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애써 준비한 이벤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집트로 출발하기 위해 폴란드 카토비체 공항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카토비체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패키지 상품 여행사 직원에게 여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 직원은 황당해하며 마르크스에게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여권 만료 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직전 마르크스는 여권 문제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여자친구 막달레나는 그럼 여행을 갈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며 여행사 직원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4시에 출발을 하는데 여행사 규정상 출발 당일 그것도 출발 몇 시간을 앞두고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여자친구 막달레나가 혼자 여행을 갈 것인지 아니면 환불이 불가능한 두 사람이 지불했던 여행 경비를 포기하고 이곳에 남아있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남자친구 마르크스는 여자친구가 그동안 일하며 얼마나 힘들게 벌었던 돈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휴식차 혼자라도 다녀오라며 여자친구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남자친구와 같이 못 가는 여행이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혼자 가는 여행이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달레나는 그렇게 혼자 이집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집트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지나고 15분 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먼 곳으로 여행 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은 새벽 3시 30분이 되어서야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통 호텔 체크인은 아무리 밀리고 바빠도 30분에서 1시간 내에 완료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도 이집트 마샬람 유명 4성급 호텔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막달레나는 혼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힐끗힐끗 여자 혼자 여행 온 막달레나를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선도 그리 기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속을 마친 막달레나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본인을 보며 속삭이고 있다며 무섭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도 본인 방을 보고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과 27일에는 막달레나가 호텔 로비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며 호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본인은 남자친구와 이곳에 왔다며 난폭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난폭해진 그녀는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했고 호텔을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호텔 측에 연락을 받고 도착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체크인이 마무리되자마자 긴장을 풀기 위해 호텔방에 잠시 짐을 풀고 지하바에 가서 무료라며 건네준 술을 잔뜩 마시고 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바에서 그녀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누군가 건네준 술을 혼자 앉아서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춤을 추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춤추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하바에서 술에 취해 방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렸었는데 호텔에서는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녀를 방치할 수가 없어 구급차를 불러 정신과 병원으로 보냈고 그녀를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술에 취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무슨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급격한 심리 변화를 보이며 히스테리 증세도 보여 주위 사람들은 극도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이드는 그녀의 술 취한 행동과 호텔 복도에서 기괴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사진을 찍어 그녀의 부모에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레나의 부모에 따르면 누군가 딸을 사진 찍어 보낸 또 다른 사진에는 초점이 불린 눈동자에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한 것처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딸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3일이 지난 27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녀의 위치 추적이 이집트 앞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그녀는 이 늦은 시간에 혼미한 상태로 바다를 떠다니는 요트나 배 위에 올라타 있다는 말인데 그녀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층에서 숙박했던 진술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단 한 번도 호텔 외부로 나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바다로 끌고 간 것인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 위치 추적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경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28일, 막달레나는 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태로 기절한 채 그녀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병원 CCTV에 찍혀있는 영상에는 그녀가 원장실로 걸어가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병원 측의 강요로 입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막달레나는 본인을 풀어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랍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여행사 가이드와 같이 다니며 그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를 불러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은 여행사 가이드와 같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집트 여행국에서는 계속해서 소란 피우는 그녀를 고국으로 보내기 위해 수속을 밟아 공항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대기하고 있던 막달레나는 공항 로비에서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며 소리질러댔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해댔습니다. 비행기 기장은 이 소식을 듣고 만약 그녀가 비행기에 탑승한다면 승객들이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장은 비행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탑승시킬 수 없다며 그녀를 놔두고 출발해버렸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거부를 당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묵었던 호텔로 돌아왔으나 호텔 측에서도 숙박 거부를 당했습니다. 막달레나가 호텔에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체크인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호텔에 숙박하기 위해 알아봤으나 블랙리스트로 뜨며 어느 호텔에서도 체크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호텔 주차장에 쪼그리고 앉아 남자친구에게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걱정되었던 남자친구는 오후 5시 30분 여자친구와 핸드폰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상통화로 연결된 전화는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말하자면 누군가 그녀를 촬영하고 있었고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고 핸드폰을 보며 통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은 바로 가이드 무하마드였습니다. 남자친구 마르크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싶어 여자친구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눈치를 보면서 알파벳 M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친구는 통화를 하던 중 소름 돋는 미약한 아랍어로 말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모르고 넘어갔지만 통화 내역을 녹음해두어 다시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그들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녹음이 되어 있던 아랍어로 말했던 그 남성들의 말을 번역해 보았는데 그녀는 살아서 폴란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이드 무하마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권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게 된 마르크스는 저녁 11시에 친구 마체를 불러 여자친구를 데려와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이집트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도착하는 시간은 더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친구 마체는 더욱 난폭해진 막달레나를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그 당시 병원 복도 영상에는 4명의 남성이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그녀를 진정시킨다며 강제로 침대에 2 팔과 다리를 묶고 주사를 투약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그녀는 묶여있던 2 팔과 다리를 풀고 사라졌습니다. 병원 직원은 파열음이 울려 퍼지자 막달레나의 병실로 들어가 보았고 사라진 그녀와 깨진 창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화단 아래에서 갈비뼈가 끊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입원했던 병실에서 8m 아래 시멘트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는 주사를 투약하기 위해 그녀와 같이 있었으나 막달레나가 간호사를 밀치고 창가 쪽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단 콘크리트에서 구급차에 실려갔던 당시의 119 대원 말에 따르면 그 당시 그녀는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 30분 후르가다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그녀는 폐 한쪽에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사립탐정들은 아마도 그녀가 도착했던 당일 마셨던 술에 누군가 극도로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약물을 몰래 타서 주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너무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약물도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어 정신에 이상이 생기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음모로 끝나버린 수사 과정은 폴란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집트 정부에서는 이 사건을 그녀의 자살로 결론지어진 상태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